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후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노후 대비가 아니라 오히려 노후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는 어쨌든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20년, 30년을 더 두고 보면서 이 내가 산 부동산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튼튼하게 잘 버텨줘야 나도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노후 대비용 부동산으로 많이 사는 이 부동산, 이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이 부동산들을 어떻게 내가 장만을 해야 안전하게 살 것인지,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연금을 받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연금 이상의 더 많은 돈을 쓰고 싶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부동산들,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들로 이 수요가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부동산들이 월세 잘 받잖아요.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예년에 2006년도 7년도 이때는 보통 16,000건, 17,000건 이런 것들이 2010년도 넘어오게 되면서 2만에서 3만 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2011년도 후반 넘어오면서 이제 2020년도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4만 건, 5만 건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이 거래량 자체가 한 3.5배 정도 커진 시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가 들어왔고,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저금리 기조를 갖죠. 자금 유동성 자금을 굉장히 많이 푼 상태에서 금리를 저금리로 갖다 보니까 예금 적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봐야만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 4%의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었고 더 매력적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출 부분입니다. 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이것들은 그냥 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을 많이 보죠. 내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담보가치만을 보고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이 더 잘 나오고 더 수월했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세금 문제예요. 이 세금 문제가, 주택은 여러 채를 사게 되면 중과세를 받잖아요. 뭐 1%짜리가 8%, 12%의 중과세를 받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들을 2개, 3개, 4개를 사든지 간에 그냥 고정 4.6%만 나가다 보니까 취득에 대해서 좀 수월했고, 또 한 가지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종부세, 주택은 종부세가 많이 합산이 되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 데 반해서 이런 업무용,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별도 합산으로 빼놓고 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죠. 그러면 이런 금리 상황이나 대출이나 세금 부분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과연 이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 이 변동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시중에 굉장히 이런 유동성 자금들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게, 언제든지 이런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들이나 또는 뭐 주택 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되겠죠. 언제든지 부동산으로 들어올 자금들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뭐 1170조 정도 됐는데,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0조에서 1400조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도에 이게 꺾일 것이냐,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GTX라든지 여러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토지 보상금들이 추가적으로 풀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쪽으로 거의 뭐 60%, 70%가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동자금의 추이는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들이 많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리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계속적으로 낮아졌고, 지금 다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1%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내년에 미국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뭐 2% 이상 크게 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올렸다가는 다른 경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들로 월세를 받았을 때 수익률은 약 한 3%에서
4% 정도 수익률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적금을 넣어봐야 1%도 안 되는 이런 금리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런 상가나 뭐 오피스텔 이런 빌딩 좀 시원찮아도 뭐 사람들이 이게 수익률이 월등히 높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금 적금 금리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에서 3%대로 이제는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3, 4%의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들 중에서 입지가 뭐 월등하고 철밥통 같은 상권이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물건 안 나오겠지만, 그거 아닌 것들 있잖아요. 뭐 입지가 좀 상권도 별로 없는 지역이고 월세도 항상 그냥 사람 세입자가 들락날락 하면서 오히려 중개 수수료만 더 나가게 되는, 공실이 되는 이런 시간만 더 길어진다라는 이런 약간 쭉정이 같은 부동산들은 당연히 이걸 팔고서 은행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풍선 효과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택에 대한 대책 규제들이란 말이죠. 우리 뭐 2017년도에 6.19 대책을 보면은 이때부터 담보,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 돈줄부터 딱 쥐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부터 이 돈줄을 재겠다. 근데 상가나 업무용 부동산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부터 서서히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파리 대책 2017년도에 여기서 결정타가 날라오죠. 양도소득세 강화, 여기 금융 규제 강화를 또 들어와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놈의 이거 주택 갖고 있었을 때 이거 대출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세금도 팔 때도 힘들어, 이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또 상업용 부동산들로 이탈하기 시작했고, 9.13 대책 2018년도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최고 세율로 가겠다. 이제는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을 물리다 보니까 아유, 야, 이거 이런 세금까지 물려서 하기에는 아유, 나는 이런 월세 잘 받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란다 라는 수요가 연달아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 한마디로 규제가 강할 때는, 주택 규제가 강할 때는 상업용 부동산들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반면에 이런 규제가 하나씩 풀려서 완화가 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택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둘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황금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중적이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기조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주택 쪽의 수요가 더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들의 인기가 이렇게 많았던 거는 일단 뭐 돈 많이 풀린 상황에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큰 몫을 했고, 여기 주택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였죠. 풍선효과 때문에 이런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들의 거래량, 가격 이게 상당히 높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내년 분위기는 이래요. 일단 금리가 현재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상황과는 정반대죠. 지금 계속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규제도 계속 강화를 해왔던 상황에서 이제 양도소득세랑 이제 종부세 이 부분들이 현재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에는 이런 양도세나 종부세 부분들을 완화시키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제 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라는 게 없어지겠죠. 오히려 주택 쪽이 지금 이 부분들 완화됐을 때 더 메리트 있게 느껴지다 보니까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에 인기가 없어지고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옥석 가리기에서 안전하게 내가 이런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들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주택과는 달리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공실률이에요. 이 공실률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이게 뭐 13%, 뭐 예를 들어 중대형 상가인데 중대형 상가에 내가 여기 13%에 해당이 되거나 이 안에 공실에 해당되는 내가 이걸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심각하냐면요. 보통 이런 상가 살 때 내 돈으로 다 사시는 분들 없어요? 대출을 활용해서 사요. 그럼 여기에서 대출 이자로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공실이 만약에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실이 되게 되면 관리비라는 게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로 이 큰 상가가 나가는데 매달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대출 이자에다가 공실에 대한 관리비까지 나가게 되면 400만 원 생돈씩이 매달마다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실이 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 안에 상가 안에서도 그냥 쭉정이 자리라든지 이 상가 건물 자체가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내가 잘못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공실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 옥석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런 중대형 상가는 이런 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소규모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런 공실률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소규모 상가들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중간에 오피스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오피스텔 아니에요. 그냥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옥석 가리기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한 세 종류로 나눠서 옥석 가리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꼬마 빌딩이나 상가 주택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상권이 현재 있는 곳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아시다시피 전염병 사태 이후에 공실들도 많이 나오는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들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잠깐 풀렸을 때 보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는 곳들이 있죠. 그것을 잘 눈여겨보세요. 동선이라는 부분들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동선이라는 게 뭐냐면, 동선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는 길을 얘기를 해요. 그게 상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야 내 상가 건물이 눈에 자꾸 띄고 내 안에 있는 점포들이 자꾸 눈에 띄어서 우리 손님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약간 옆으로 꺾어 들어가서 가까이 있으니까 꺾어 들어가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상가의 상권에 대한 동선은 사람들이 항상 다니는 길 이외에는 잘 안 가다 보니까 약간 꼬부라져서 코너로 들어가서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 메인 상권에 동선이 살아있는 곳들 잘 봤다가 이런 타이밍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상가 이런 것들은 어지간해서는 공실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연식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이 연식은 무슨 얘기냐? 신축으로 지금 막 분양을 하고 있는 상가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돼. 이걸 하시면 안 되고, 이 상가가 5년이나 10년 정도 묵었다. 묵었는데 저기 들어와 있는 이런 점포나 상가들이 월세도 처음에는 뭐 400만 원, 500만 원이었다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지금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4, 5년 동안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상가들만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종류 중에서 가격이 제일 잘 오를 수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텔 중에 하나고요. 이 오피스텔은 지금 서울 안에서는 거의 주거 아파트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쓸 수 있는 방 1.5룸이나 2룸짜리 아파트들이 거의 뭐 아파트 대체로 가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무조건 구조. 원룸은 시장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1.5룸은 적어요. 원룸은 시장 내에서 거의 90%에서 95%까지 많습니다. 발로 차이는 게 원룸인데, 상대적으로 1.5룸, 2룸, 3룸짜리들은 시장 내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종류인 아파텔 쪽으로 1.5나 2룸, 3룸 정도 이 구조를 꼭 고려하셔서 노후 대비 재테크 목적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월세도 잘 받고 여기 차익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좋은 투자, 안전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제가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준비해 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재밌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하셔야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 만들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